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 임정빈입니다. 우리 농업 농촌의 가장 큰 문제로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농업인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체 농업 인구 중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겨우 1%도 안 된다는 최근의 통계가 그런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농식품 산업에 도전하여 청년 창업농으로 농업계에서 새로운 희망을 쏘아올린 젊은 CEO가 있습니다. 그린노드 김지용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초대석에서 이렇게 젊은 농업인과 함께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 듯합니다. 우리 그린노드 김지용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청년 창업농 중 한 분으로 꼽히시더라고요. 특히 직접 만드신 이 작두콩 음료로 대박을 터뜨렸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일전에 그 농수산대학의 총장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졸업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작두콩이 그렇게 흔한 작물은 아닌데 어떻게 재배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이 작두콩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학교에서 전공이 특용작물학과거든요. 근데 그 특용작물학과에서 인삼이라든가 마, 작두콩 이런 작물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작두콩을 처음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좀 비염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두콩에 어떤 비염에 좋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서에서 수업 시간에.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좀 더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작두콩이 주로 어디서 재배가 되는 거로 나오나요? 주로 지금 전남하고 장흥하고 화순에서 지금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반적으로 콩음료 하면 이 고소한 두유류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우리 네. 뭐 배지밀이나 이런 네. 두유류요. 근데 이제 김 대표께서 개발한 음료는 오히려 커피에 가까운 형태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발상이 참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거를 만들게 되셨나요? 제가 막 열심히 연구하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때 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이제 이 작두콩을 보면 본초비오라는 그 의서가 있거든요. 그 본초비오 의서에서 이 작두콩을 태워서 먹으면 좋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고 태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로스팅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로스팅을 해봤고 로스팅을 해서 마셔보니까 좀 쌉싸름 아메리카노 풍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좀 계속적으로 그렇게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커피 음료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커피의 향까지는 저희가 못 따라가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임산부 분들이나 이제 카페인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이 어떤 대체 음료로서 그렇게 만족감을 느낄 정도의 음료는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렇게 떠오른 이게 새롭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이 제품 개발할 때 그냥 그 본초비오라는 책에서 가장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태워서 먹었다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처음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태워서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신기해서 저도 일단 처음에 후라이팬에다 먼저 볶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후라이팬에서 볶고 나서 커피처럼 똑같이 드립을 해서 내려봤습니다. 네. 그때 그 맛을 보고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고민이 이런 제품 아이디어로 발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화 하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되셨나요? 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그 공모전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제가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였고 이 아이디어를 검증받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 2016년도 11월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요. 농협에서 주최하는 농식품 아이디어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을 했었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들 나오시잖아요. 경연대회에. 예. 그때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에서 그 최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한번 주셨어요. 네, 그때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좀 시장에 나갔을 때 이런 전문가분들 앞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게 이게 좀 기분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때 처음에요. 경진대회를 나갈 때는 그냥 상품화가 돼서 나간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이디어만 갖고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나갔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작두콩 커피 또 네. 커피 맛이 나는 작두콩 사실은 이게 어떤 맛일지 솔직히 저는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요. 네. 처음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거를 경연대회가 끝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제품을 일반인들이 마셨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게 가장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있는 후배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하루만 도와주라고. 그래서 그 동생들을 데리고 제가 서울 광화문에 사람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에 와서 한 반나절 시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설문도 해보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 진짜 한 1,000명 이상 그렇게 제 거를 마시고 가셨거든요. 시음을 했군요. 예, 제가 그냥 무작정 시음을 한번 해봤어요. 거리에서. 그러셨군요. 네, 그때 들었던 말들 중에서 이제 저희 제품이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너무 커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자기 본인한테 입맛에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렇게요. 그때 그 일을 계기로 계속 시음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객들을 찾았고 제 제품이 어떤 층, 어떤 연령대 거기에 맞는지 그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음도 하고 계속 테스트도 하고 하시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소비자와 또 네. 어떤 맛과 이런 거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한 결과는 뭐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이거 작두콩도 커피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로스팅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쓴맛이 더 나기도 하고 덜 나기도 하고 그리고 콩 비린 맛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스팅을 단계별로 이제 시음을 했었고요. 그러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소비자의 기호에 가장 맞는 로스팅으로 좀 이제 쓴맛이 좀 더 가미된 그런 로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0대, 50대 여성분들한테 좀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임산부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카페인 때문에 커피를 못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40대, 50대 여성분들이 선호하시는 그 큰 이유는 뭐라고?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건강상의 이유였던 것 같아요. 네, 기능적인 그런 기대감 있잖아요. 작두콩에 대한 그런 이유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 커피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더 선호하지 않으셨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전에는 비염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작두콩이요. 그럼 이제 비염에 좋은 비염이 좀 그러니까 코나 이런 쪽에 이비인후과 쪽으로 문제 있으신 분들이 찾고 그런가요? 작두콩이요. 비염에 좋다고 알려져서 그렇게 소비자분들이 많이들 사셨어요. 지금도 사 드시고. 근데 아쉬웠던 부분이 비염에는 좋다고 하는데 국내에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욕심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음회를 나가잖아요. 그럼 소비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이게 어디에 좋냐고. 근데 제가 비염에 좋다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데이터도 없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이 작두콩을 로스팅했을 때 뭐 항산화라든가 그리고 이 항산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비염에 좋은지 이걸 주실험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는 하고 싶은 게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소비자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더욱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부단한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이 제품과 관련돼서 자신감이 쌓아진 것 같으신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품이 생산되기까지의 네. 굉장히 어려움이 또 많았을 텐데 네. 가장 어려움이 컸던 건 어떤 분야였습니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요. 자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금이요? 네. 재정, 돈.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에 대한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가공을 선택을 했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가공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공장도 있어야 되고 부지도 있어야 되고 근데 현실적으로 저한테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OEM을 알아봤어요. 저희가 이제 위탁 가공을 하잖아요. 근데 OEM 하는 곳에서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 번 OEM을 맡기면 이게 양이 막 3만 개, 5만 개 이렇게 빼야 된대요. 그 양을 많은 양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많은 양을 안 하면 발주를 네. 안 하면 안 해주는군요. 네, 예. 심지어는 너무 비싸거나 가공 예. 비용이. 그래서 그때 좀 경연대회가 끝나고 뭔가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좀 많이 좌절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을 제가 내놓은 게 있었거든요. 예.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을 내놨는데 제가 떨어졌었어요. 근데 제가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그게 됐다고 제가 후순위로 선정이 됐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공장도 얻게 되고요. 임대로 제가 빌려서 그래서 그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계도 사다 드리고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해서 공장도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고 좀 돈 때문에 많이 힘들긴 했지만 조금씩 알아보는 과정에서 좀 해결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처음 시작하실 때 이제 재정적인 그건 뭐 어느 사업가나 느끼는 것 같고요. 근데 네. 하여튼 이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 어떤 여러 지원과 혜택이 정부로부터 이루어지는 걸 잘 활용하신 것 같네요. 네, 좀 아무래도 제가 아쉽다 보니까 열심히 알아보고 다녀서 그렇게 좀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제 후배분들한테 많이 좀 권유를 하거든요. 대부분들이 이제 뭐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라든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저도 후배들한테 많이 권유를 하고 요즘 보면 이런 사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제 상황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잘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잘 활용을 했던 케이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벤처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지원 사업은 주로 재정을 지원해 주나요? 자금을요? 네, 얼마나? 창업 그때 당시 제가 5천만 원을 지원받았던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게 보조인가요? 아니면 융자인가요? 아, 지원으로. 아, 지원으로요? 예, 근데 최근에는 더 많이 확대가 됐더라고요. 지원 사업들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알차게 썼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타이밍에 너무 알차게 썼었어요. 그다음에 농식품부의 식품 클러스터는 뭐 부지나 공장을 임대해 주는 건가요? 네, 저같이 이제 공장이 없는 이제 벤처 창업이죠. 그런 케이스들에게 임대용 공장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새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고 창의성만 있으면 네. 사실은 그런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 김 대표 같이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거군요. 저는 충분히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길이 열려 있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본인이 선택을 하고 관심을 갖고 좀만 발로 뛴다면 충분히 창업할 수 있는데 저희 현재 우리나라 기반이 너무 잘 조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네. 식품 클러스터에 지금 입주돼 있는 공장, 네. 지금 김 대표께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에서는 양적으로는 얼마나 생산되고 또 네.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판매되고 요거에 대해서 좀 정보를 주시면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이나 우리 청년 농업인이 좀 될 네.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대답일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한 1년 5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보면 정말 스타트업 단계입니다. 그래서 1년 5개월. 네. 매출을 보면 이제 작년에는 이제 제가 2018년에 이렇게 1년 사업을 쭉 했었는데요. 그때 매출이 2억 5천 정도 저희가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케이스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단일 품목으로 그렇게 물건을 판 게 어떻게 보면 참 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그 작두콩 음료가 주 상품이신데 네. 앞으로 그런 작두콩을 활용해서 혹은 뭐 다른 거라도 이게 상품을 다양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제품을 한번 판매를 해보니까요. 이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 제품이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보고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경쟁은 어떻게 보면 거의 없지만 틈새 시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작두콩 커피 대용품 외에 이 작두콩을 활용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특용 작물을 활용한 그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장이 좀 큰 데에서 제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들 위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액상 스틱이고요. 저희가 보면 2리터 생수를 요즘 많이 사 드시잖아요. 1인 가구, 2인 가구 어떻게 보면 노인 가구 분들도 2리터 생수를 많이 인터넷에서 사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네, 생수요. 예. 근데 그 2리터 생수를 그냥 맹물 마시기 좀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액상 스틱에다가
어떻게 보면 차 농축액을 담아서 2리터 생수에 담으면 바로 그게 보리차, 우엉차, 작두콩차가 될 수 있게 그래 지금 좀 제품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에 지금 액상모를 넣으면은 그 자체로 네, 무슨 2리터, 음료가 될 수 있도록요. 2리터 차가 될 수 있게 그렇군요. 그런 걸 하고 네. 있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제 작두콩 음료를 지금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네. 그 어떤 식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신가요? 작년에 처음에 이걸 할 때는 온라인에서만 했었습니다. 제 개인 온라인에서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팔로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나로마트하고 그리고 인천공항 면세점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지금 제품을 지금 저희 완제품이죠.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또 욕심을 좀 더 낸 부분도 있었어요. 이 작두콩 커피가 저희 일반 커피숍에 가면 기계에서 커피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에스프레소를 내려서 라떼도 되고 카라멜 마키아토도 만들고 뭐 아포카토도 만들어내는데요. 이 작두콩 커피도 그게 다 재현해낼 수 있거든요. 일반 커피처럼.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충북 청주에서 저희가 이 작두콩 커피를 메인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요? 네. 그래서 소비자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만 만나다가 직접 소비자분들을 저희 거를 제공해 드리고 피드백도 받고 그런 공간을 갖게 돼서 지금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판매를 주로 하시다가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갔군요. 네. 하루에 뭐 손님이 얼마나? 아직 이제 오픈한 지 한 2달 됐고요. 아직은 많이 미미한데 그래도 꾸준히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젊은 나이로 이렇게 농업 부분에 이게 CEO가 되거나 농업 부분에 이게 그 참여하시는 청년들을 보면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네. 농업 영농 활동을 후계 받거나 혹은 또 승계를 받거나 혹은 상속을 받은 이런 젊은 후계농들이 많은데요. 우리 네. 김지용 대표는 어떤가요? 부모님이 이제 다들 도시분들이세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기반도 이제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전 농업에 대한 기반이 가장 큰 게 사람이라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아는 연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농사를 짓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한국농수산대학에 들어갔고요. 그때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면 농업은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전 기반 산업이라고도 좀 말하고 싶어요. 그만큼 뭐 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장비 그리고 뭐 지역의 연고죠.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없는 상태에서 좀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좀 돌이켜 보면요. 괜히 혼자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풀어내 나가려고 뭐 땅도 알아보니까 빌릴 땅이 정말 많은 거예요. 시골에요. 노는 땅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이가 드셔서 농지를 내놓는 분 어르신들이 그런 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계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를 임대를 해주더라고요. 저렴한 비용으로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그렇게 제가 없는 부족한 부분을 다른 걸로 대체해가면서 그래 좀 자신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우선 궁금한 게 농수산대학을 이렇게 진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원래 한 6년 정도 그 사찰 있죠. 서울 고시원에서 그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셨어요? 저 경찰 간부 시험을 한 6년 했었습니다. 네. 공무원 시험, 네, 경찰 네. 공무원 시험을 하셨군요. 네. 저는 빨리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 시험이요. 근데 생각보다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절이란 곳이 어떻게 보면 산속이잖아요. 다 시골이다 보니까 그냥 맨날 마주치는 게 농업인들이었고요. 농부들이었고 그리고 밭이었고 그냥 산이었습니다. 그 6년의 기간 동안 제가 그 절에 있는 동안 너무 어떻게 보면 그거 좀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나이가 70, 80에도 농사 짓는 모습이 전 너무 이색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도 제가 늦둥이라 저희 부모님 나이가 많으신데 60이 넘고 70이 되면 사회생활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경제생활을요. 근데 농업인은 전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 경제생활을 하시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농업을 어떻게 보면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이제 또 제가 좀 적성이 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골 삶에. 그래서 농업을 선택하고 참 그때 농업 선택한 이후에 제
좀 제 판단이었죠. 제가 밭일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 전에는 군대도 의경을 제대해서 뭐 삽질도 제대로 안 해봤고요. 또 6년간 공부한다고 어떻게 보면 너무 손만 깨끗했죠. 그래서 전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려고 이왕 마음을 먹은 거 나도 뭔가 좀 땡볕에서 제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될까? 아니면 제가 뭐 40kg 가마를 들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될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전북 정읍에 있는 아무 농장이나 제가 들어가서 일을 배우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한 20살 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농장에는요. 그 농장에 있는 동생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농업의 전문적인 용어를 저한테 말도 해주고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실습생이었습니다. 농수산대학을 그때 다니던 네, 학생이 학생인데 실습을 와서. 실습 농장으로 네, 네. 거기를 선택해서 온 거군요. 네, 그때 제가 한 번 더 좀 방향을 틀었던 것 같아요. 이왕 농사 지으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저도 제가 전에 원래 전공이 영어과였거든요. 근데 학교를 중퇴를 했지만 지금이라도 좀 뭔가 제가 평생 직장을 농업으로 업을 삼았으니까 저도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겠다. 평생 할 거면. 그래서 그때 한국농수산대학에 진학하려고 처음 마음을 먹고 네,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신 거군요. 네, 네, 네. 예, 아주 흥미로운 아주 스토리신데요. 하여튼 어느 일반 대학의 영문학을 공부하다가 중퇴가 그만두시고 평범하게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시다가 네. 이렇게 농업을 하겠다. 또 농업 전문 대학을 다녀서 이렇게 졸업까지 하셨는데 그때 가족이나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이 농수산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요. 저희 그 어머님이 일단 농업을 한다 했을 때 정말 많이 우셨어요. 네, 어머님이 그 공원 있죠. 공원에 항상 조깅을 하시는데요. 공원 한복판에 앉으셔서 많이 우셨대요. 너무 억울해서. 그 아들내미 제가 누나가 셋이고 제가 아들 하나인데요. 어머님이 이제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번듯한 직장을 다니길 바라셨나 봐요. 그래서 6년간 저를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농사를 짓는다 했을 때 좀 나이 드신 어른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농사라는 인식이 어떻게 보면 할 거 없으면 한다라는 인식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부끄러우셨대요. 제가 농사를 짓는다 했을 때. 그래서 저희 누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반대가 정말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물론 네. 뭐 1년 5개월 네. 졸업하시고 사업을 하셨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제가 원래 도시분들인데 제가 전라북도 정읍에도 제가 모셨어요. 귀촌을 시켜드렸어요. 제 자랑만 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동네에서. 네. 그러세요.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원래는 같아요. 그럼 어디 사셨어요? 정읍 저 광주에 있었습니다. 아, 네. 도시에 네, 광주광역시에 계셨군요. 그렇군요. 현재는 그러니까 하여튼 아들 자랑을 하고 다니신다 이거죠. 많이 좋아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른 대학, 일반 대학을 다녀서 중퇴도 하고 또 네. 일반 경찰 간부 공무원 시험을 하느냐고 뭐 절에도 오래 있었고. 그러면 이 농수산대 신입생이 됐을 때 나이는 얼마셨어요? 그때가 제가 29에 수능을 봤고요. 30에 다시 첫 입학을 했었습니다. 아, 네. 그때 그럼 그 입학생들 중에서는 뭐 그 어땠나요? 연령 제가 저희 과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특징이 저처럼 이제 늦게 들어오는 케이스가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에도 뭐 40대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저희 과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는데요. 저는 20살 동생들하고 학교를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이죠. 정말 부담이 되더라고요. 20살 동생들하고 같이 있는 게. 그런데 그 동생들하고 저하고 목표가 똑같잖아요. 농업을 위해서 우리가 졸업을 하고 다 농사 현장에서 뛰어든다는 그 목표로 한농대 다 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떠나서 뭔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저도 농사를 지려고 하고 그 친구들도 농사를 지려다 보니까요. 어떤 대화 주제를 갖고도 서로 의견도 맞대어 머리도 맞대보고 뭔가 해결책도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정말 그 동생들한테 많이 배웠고 저도 그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감도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과거에도 여기 농수산대 총장이 출연하셨는데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 네. 대학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럼 본인 우리 김 대표께서도 대학 생활이나 또 기대했던 것들이 많이 충족이 됐나요? 저희 학교가 그 실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간 어떻게 보면 2학년 때 실습을 가거든요. 그때 제가 실습을 갔을 때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실습이. 저는 군대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실습이. 정말 그 남 밑에서 농장주분 밑에서 이제 배우는 과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는 게 배운다는 게 몸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전 그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농장주 실습 교수님하고도 다투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와서 그 1년의 그 실습 과정 있죠. 그때 배웠던 게 저도 모르게 몸에 익더라고요. 하다못해 뭐 저희가 예초기를 이제 예초기도 치는 것도 배우고요. 그리고 농약을 치는 것도 배우고요. 그리고 트럭에다가 뭔가 물건을 싣고 이제 밧줄을 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배우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한테는 너무 큰 자산이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농수산대학에서 보면 그런 커리큘럼이죠. 2학년 때 실습을 가는 과정이 좀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 생활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뭐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학교에서 제가 나이가 이제 과에서 있다 보니까요. 이제 동생들을 데리고 뭔가를 만들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과 자체가 특용작물학과다 보니까요. 어떤 인삼이라든가 어떤 산채 있죠. 곰취라든가 그런 산채를 가지고 제가 발효액을 이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효소죠. 발효액을 이용한 효소를 만들어서 효소 동아리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다 보면 그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발효액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동네 어르신들한테 산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잡초 있죠. 식용할 수 있는 잡초라든가 산채를 가지고 효소를 만드는 거를 제가 시연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때가 생각해 보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같이 어울리면서 뭐 제가 강원도를 그때 처음 가봤거든요. 강원도도 가보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막 참 즐거웠던 기억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효소가 주로 이제 발효를 해서 만드는 건데 이제 원재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로 산채나 특용작물을 갖고 하셨군요. 그리고 뭐 앞으로 그것도 뭐 상품화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효소 쪽으로 발효 쪽으로 그렇군요. 네. 예, 하여튼 그 대부분의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이 농업을 직업으로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그 마음을 갖는데 이렇게 우리 김지용 대표께서 농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또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가 볼 때도 자랑스럽고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요. 근데 그러한 앞으로 이런 그 농업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하는 일이 앞으로의 전망 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농촌에서 아무래도 있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요. 저희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농촌 소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농촌 소멸. 그게 정말 저는 직면했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올해 나이가 36인데요. 40대 미만이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70대, 80대 어르신들도 계속 농지를 내놓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보다 보면요. 저는 오히려 이 공간이 위기 지역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출퇴근 시간에 치이고 뭔가 좀 그런 경쟁 사회보다 도시의 경쟁 사회보다 도시에서 열을 노력하는 것보다 농촌에서 제가 일을 노력했을 때 그거에 돌아오는 대가가 저는 훨씬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농업에 관심이 있고 농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이 농업 농촌도 전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하여튼 청년 CEO로 이렇게 창업을 할 때 아까 뭐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또 본인이 또 보니까 이게 도움 받을 때가 있다고 본인이 이렇게 해안을 갖고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뭔가 창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창업을 하는 그 CEO들에게 특히 농업 부분에 이런 분들이 반드시 좀 고려해야 될 거, 혹은 또 짚고 넘어갈 거 이런 건 좀 반드시 좀 점검을 하고 창업을 해라. 요런 할 말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도 저희 학교 어떻게 보면 동기이면서 후배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농업인은 이제 농업인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출이라는 그 큰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전 정말 신중을 기하라고 하거든요. 저희 그러면서 대출은 꿔주는 거니까. 예, 갚아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농업이라는 게 비닐하우스를 지어야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트랙터를 사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뭔가 큰 땅을 또 사야 될 수도 있고 한데요. 제가 해보니까요. 땅도 빌릴 땅이 많이 있고 기계도 빌릴 수가 있고 하우스도 빌릴 수가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항상 조언합니다. 먼저 시작할 때는 빌려서 하자고. 우리가 먼저 빌려서 한번 해보고 한번 먼저 부대껴보고 그러고 나서 뭔가 좀 확신이 쓰고 뭔가 좀 답이 나오겠다. 이럴 때 우리 그 대출을 쓰자. 저는 항상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농업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땅이 없고 뭔가 난 기계도 없고 시골에 저는 아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좌절을 해서는 전 아무것도 못한다 보거든요. 그냥 일단 농촌에 가서 뭔가를 알아보고 발로 뛰어보고 땅도 알아보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기회가 다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없이 어떤 자금적인 그런 부담 없이 먼저 몸으로 한번 부딪혀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군요. 우선은 도전 의식을 갖고 또 신중한 투자를 해라. 뭐 이런 네. 얘기 같습니다. 우리 30살의 나이에 늦게 농수산대학에 들어가셔서 또 농업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이 작두콩 음료를 개발하면서 청년 CEO로 자리를 잡고 계신데요. 이 농업인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이 기존에 없던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이제 사시고 댓글들을 남겨주세요. 전 처음에 그게 그렇게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거를 읽는 게.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요. 막 여기저기서 많이 치이잖아요. 하다 보면. 근데 힘들다가도 이제 그 저희 거 제품 사셨던 분들의 글을 읽으면요. 그러게 힘이 나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자기 전에도 이제 한 번씩 막 보고 힘들 때는 제가 이 아이템이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 한두 분 때문에라도 제가 조그맣게라도 가공을 이어나가면서까지 제가 이 아이템을 제공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제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게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 때. 네. 그러면 김 대표님이 개발하신 작두콩 음료를 드신 분들이 그렇게 댓글도 달아주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달리고 있나요? 커피하고 이제 비슷하단 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으시고요. 가장 기분 좋은 말은 만들어줘서 이거 고맙다 하시는 분들. 네.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들이 이제 뭐 제 와이프라든가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 커피를 못 먹는데 저희 거를 이제 줬을 때 이제 뭐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여러 형태의 댓글들이 보면 참 재밌고 제가 이거 사업 시작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현재도 뭐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시지만 현재는 하여튼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예. 굉장히 출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의 그 포부나 꿈은 뭘까요? 제가 이거 하면서 저희 팀원들이 생겼어요. 처음에 혼자 시작을 했다가 저희 팀원들이 지금은 4명이 생겼는데요. 제품을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판로라든가 제품을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품의 경쟁력, 제품의 판로 이 모든 거를 제 머리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린로드라는 회사가 정말 사람 중심의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소소한 꿈입니다. 제가 농지를 사서 거기다 공장을 올리고 저는 목욕탕도 두고 싶고요. 안마사도 두고 싶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금 저는 저희 회사가 퇴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70, 80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친구들이 일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적성이 안 맞아서 나가더라도 제가 작두콩을 심으면 제가 수매도 해줄 수 있게 나이를 먹어서까지 우리 그린로드하고 연을 이을 수 있는 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퇴직이 없는 평생 직장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쓰시는 용어 중에 직원이라고 안 하고 팀원이라 그래서 제가 했는데 팀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저희 이제 대외 활동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도
저희 직원이 있으면 저는 직원일 안 하거든요. 저는 항상 팀원이라고 조그마한 사무실이지만 이 사무실 내에서도 항상 소통을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해요.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고 그 친구들이 저 대신 발로 띄워주고 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직원이 아니라 저는 그 친구들이 저한테는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종의 동업자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하고 계신 거군요. 네. 예. 하여튼 사업을 또 시작한 지 이제 뭐 1년 5개월 남짓 네. 되었는데요. 하여튼 그 설비 투자라든지 마케팅 등 이 투자할 곳도 많으실 텐데 네. 제가 듣기로 기부도 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이제 아마 그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네. 어떤 뭐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된 이런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3학년 때인데요. 제가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끝나고 한 번에 이제 그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몸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몸이. 이제 급하게 119를 부르고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죠. 갔는데 병원에서는 전격성 간염이라고 저한테 전 잘 의학용어로 모르니까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좀 살기가 힘들대요. 너무 늦게. 그 정도예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지금은 제 와이프가 됐고요. 네, 그 와이프가 이제 병원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병원비가 참 저한테 2천만 원 가까이 병원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났던 그 기쁨도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잠시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병원에서 이제 병원비를 말하는데 저는 제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 병원비를. 근데 저는 학생이라 돈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농식품 아이디어 경연대회 있죠. 그거를 병원에서 이제 면접 평가를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1등을 하면 2천만 원, 2등을 하면 1천만 원이었거든요. 그 상금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 6인실을 썼는데 병실에 누워있고 저는 간이침대에서 발표 연습을 했죠. 무조건 1등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때 2천만 원이면 정말 딱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는 금액. 근데 제가 2등을 했거든요. 그 경연대회에서. 그래서 1천만 원의 상금을 타서 이제 병원비를 해결을 했어요. 그때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 1천만 원의 상금으로 제 병원비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우리도 이 작두권 커피로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가장 판매되는 첫 판매 금액은 우리 그게 많든 적든 간에 전북대병원 환우분들에게 기부를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기부를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참 재밌는 일이 거기서부터 생기더라고요. 저한테요. 제가 크라우디 펀딩이라는 그런 판매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 제품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 그쪽 담당자분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두권 커피처럼 알려지지도 않고 어느 누구나 쉽게 집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제품은 많이 팔려야 200만 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팔로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요. 거의 한 17일 만에 저희가 한 2,800만 원을 모은 것 같아요. 너무 막 순식간에 막 판매 금액이 너무 막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와이프한테 약속했던 게 첫 판매 금액 전액을 기부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를 그만해야 되나? 이거를 금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네, 이거 판매를 중단시켜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왕 약속한 거 저희가 그때 200만 원을 더 보태서 이제 약속을 지켰죠. 뭐 제 소신이 아니었습니다. 기부가 제 여자친구 와이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었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너무 변화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어떻게 보면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죠. 기부를 했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게 알려졌더라고요. 제가 전북대병원에 기부를 하고 또 나머지 1천만 원으로는 전국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소속된 그 어린이들 있죠. 좀 힘든 어린이들한테 1,600명 어린이한테 저희가 영화를 보여줬거든요. 그런 행사를 하면서 이게 아르마리로 알려졌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방송도 들어오게 되고 기사도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작두권 커피가 세상에 오픈이 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지금은 아내분이 되신 여자친구가 그때 전북대에서 치료를 받으셨군요. 네,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 게 이 다음에 우리 김지용 대표님이 더 큰 CEO가 되시면
굉장히 이게 좋은 스토리인데요. 그 우리 경제학에 네. 그 경제학 원론을 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무엘 엘슨이라는 분이 그분도 똑같이 자기 와이프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서 그 교과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박이 돼가지고 네. 그거와 거의 좀 약간 유사한 스토리인데 이 다음에 하여튼 더 꿈을 이루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진짜로 굉장히 감명 깊은 스토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도 그렇고요. 작두콩이 그 하여튼 비염에 좋다 이런 건 있었지만 크게 이제 소비가 안 되던 건데 네. 이렇게 음료화하는 이런 또 커피와 비슷한 음료화하는 걸 상품화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회사도 차리시고 매출도 늘려가고 계신데요. 그러면 어떻게 조달하고 계신가요? 그 원료 농산물을요? 처음에 이 제품 개발하고 나서 가장 애로사항이 저는 원료였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작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주산지가 전남 화순하고 장흥에서 이렇게 제가 갖다가 쓰고 저도 농사를 짓지만 조금 짓고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원료 조달에서요. 이 작두콩이라는 게 일반 콩농사 대비 4배 정도 수익이 나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병해충에도 강해서 재배가 좀 용이한 작물에 해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제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판로가 많이 없었던 농산물에 대해서 그런 형님들, 그런 어르신들이 제 거를 재배를 해주시겠대요. 작두콩을. 저는 수매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수매하는 게 늘어나면서 제가 이제 좀 원물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지금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는 그 계약 재배를 하시는가요? 네. 농가랑요? 예. 그러면 그 계약 금액이나 그러니까 그 일종의 수매 물량당 단위당 가격 이런 거는 뭐 사전에 정하시나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제가 이 정도 평수에서는 예상량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드리고 저희가 계약서에 이제 올해는 키로당 이렇게 수매를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서를 써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약 금액이나 그 가격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일반 콩을 재배하는 것보다 수익이 한 4배 정도 네. 나는 거군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농업에 기여를 하고 계신 건데요. 이렇게 제품을 개발해서 이 신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에서도 기여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실제 이런 계약 농가들에게 소득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이 자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너무 미미해서. 그러면 네. 지금까지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창업 이야기부터 또 그 어떤 지금 아내분이 되신 분들과의 어떤 스토리에서 나온 뭐 사회 환원 또 최근에 그 원료 조달에 어떤 계약 재배 농가들과의 계약 재배 얘기까지 많이 들어봤는데요. 단기적인 회사의 목표와 또 뭐 중장기적인 목표가 있으면은 CEO로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의 지금 단기 목표는요. 제가 지금 이 작두콩 커피 대용품으로 카페를 올해 열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제 오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너무 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 이 제품이 단순한 그런 완제품 형태가 아니라 커피숍에서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냥 저희 나이 드신 분들 오시거나 중년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커피를 못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 제품을 좀 오프라인에서 제공을 좀 올해는 좀 더 많이 해드려야겠다 그런 목표가 있어서 최대한 그 오프라인이죠. 그런 그 로드샵 그런 형태로 저희 제품을 지금 좀 많이 판로를 넓히려고 지금 계획을 단기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중장기적인 목표는? 저희 최종 목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번화가가 맨하탄이라 하더라고요. 저 맨하탄에 뉴욕 맨하탄에 저희 매장을 하나 내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네. 거기 뭐 하여튼 브로드웨이에서 네. 연극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네. 우리 김 대표님네 카페에서 작두콩 그 음료를 들면은 뭐 아주 굉장히 제가 상상만 해도 기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작두콩 커피가 만약에 그렇게 그 선호가 된다면 일반 커피숍에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노력은 안 해보셨나요? 제가 홍보가 참 많이 부족해요. 홍보 그런 기술도 없고요. 그래서 솔직히 아직은 노력을 안 했지만 올해부터는 뭔가 좀 움직여 보려고 홍보를 일반 커피숍에서 저희 제품을 쓸 수 있게 좀 그런 홍보를 이제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커피에는 카페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카페, 그러니까 카페인이 없는 거를 하는 거를 찾는 사람이 한
10%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 네. 그 작두콩 음료는 아마 카페인이 당연히 없을 테니까 그런 거를 찾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이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품일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마케팅 노력이 좀 한다면 네. 굉장히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청년들 또 최근에 또 사실 그 뭐죠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노조스 같은 사람이 앞으로 이제 농업이 유망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청년들이 또 농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조금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이렇게 농업에 그 발을 디뎌서 또 CEO로서 이렇게 크게 꿈을 가지시고 나가시는 선배로서 앞으로 그 농업에 좀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나 또 우리 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농사, 농촌 생각하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트랙터, 비닐하우스, 뭐 삽질 이런 거를 많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걸 떠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요. 저희 학교가 2학년 때 실습을 갔잖아요. 그때 저랑 한 동생하고 강원도에 사는 동생입니다. 그 동생하고 같이 실습을 갔어요. 근데 그 동생이 실습비로 카메라를 한 대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날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 혼자 막 별도 찍고요. 작물도 찍고요. 동영상도 혼자 막 찍고요. 저는 참 이상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단둘이 이제 그 농장 그 방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유튜버가 농사 유튜버가 되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친구 하는 말이 형은 뭐 되고 싶냐고 졸업하고 그러길래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경연대가 있거든요. 그 어떤 아이디어 경연대가 있는데요. 저는 형은 거기 나가서 그 본선 무대에 나가보고 싶다 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 친구는 구독자 수가 2만 명이 넘는 그런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 유튜버가 돼 있거든요. 현재요? 네. 저도 작년에 제 꿈을 이뤘고요. 저도 그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농업 공모전에서 그런 본선 무대, 결선 무대까지 올라가서 제 목표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요.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 친구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농사하고는 좀 다르죠.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뭔가 좀 자신 있는 이런 가공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 농촌이란 공간이요. 단지 어떻게 보면 단순 생산 아니면 어떤 뭐 기반 산업 이게 아니라 자기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뭔가 좀 재밌어라는 그런 것들을 농업, 농촌이란 공간은 다 받아줄 수 있는 공간 같아요. 지금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 사람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또 어떤 뭔가 새로운 취미가 있다면 그러한 취미를 나는 어떻게 농업, 농촌에 한번 입혀볼까 내 생각을 그거를 한 번쯤 고민을 해본다면 정말 멋진 공간이 저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농업 부분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청년 CEO인 우리 김지용 대표로부터 하여튼 이런 희망찬 얘기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여튼 굉장히 오늘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취업 절벽에 몰린 젊은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창업농으로 성공을 일군 김지용 대표와 성공 스토리는 반갑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기발랄한 한 청년의 개인적 성공담으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청년들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으로 발길을 옮긴 청년들이 현장에서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젊은 인재들의 유익과 성장이야말로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를 되살릴 희망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